13장. 레비는 커다란 장화를 신고 터레투 대신 처음으로 천자켓을 걸치고 농장을 둘러보러 나갔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며 눈을 어지럽히는 물줄기들을 건너뛰고 한 발은 얼음 위를, 다음 발은 끈적한 진흙탕을 디디며 걸었습니다. 봄은 계획과 구상의 계절입니다. 농장 마당으로 나온 레비는 부풀어 오른 꽃눈 속에 갇힌 어린 싹과 가지들이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될지 모르는 봄날의 나무처럼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농사일에서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장 멋진 계획과 구상들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선 그는 가축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암소들은 울타리 친 방목장으로 나와 있었고 매끄러운 옆구리는 새로 돋아난 윤기 흐르는 봄털로 이미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들은 햇볕을 쬐며 초원으로 나가고 싶어 울어댔습니다. 레비는 상태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소들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암소들을 초원으로 몰아내고 송아지들을 방목장에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목동은 신이 나서 초원으로 나갈 준비를 하러 달려갔습니다. 수치는 처녀들은 치맛자락을 걷어올리고는 햇볕에 타지 않아 아직 하얀 맨다리로 진흙탕을 첨벙거리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녀들은 손에 잔가지를 흔들며 봄의 즐거움에 들떠 뛰어노는 송아지들을 뒤쫓았습니다. 올해 태어난 새끼들이 특히 상태가 좋은 것을 보고 감탄한 뒤 일찍 태어난 송아지들은 벌써 농가에 다 자란 소만 했고 파바의 새끼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돌박이 송아지만큼 컸습니다. 레비는 구유를 내오고 방목장에서 먹이를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겨울 동안 방목장을 쓰지 않은 탓에 지난 가을에 만들어둔 울타리가 부서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목수를 불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목수는 탈곡기를 수리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목수는 사순절 전에 끝냈어야 할 썰애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레빈을 몹시 화나게 했습니다. 수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쌓아온 농사일의 그 고질적인 태만함과 다시 맞닥뜨리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확인해보니 겨울에는 필요 없다고 울타리를 말부리는 마구간으로 옮겨놓았고 송아지용이라 가볍게 만들어진 울타리가 그곳에서 부서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겨울 동안 점검하고 수리하라고 지시했고 그 목적으로 목수 3명까지 고용했던 썰애와 모든 농기구 역시 전혀 수리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들판에 썰애질을 나가야 할 시점에야 그것들을 고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비는 관리인을 불렀지만 참지 못하고 직접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스트라한 털로 테를 두른 양가죽 외투를 입은 관리인이 그날의 다른 사람들처럼 온 얼굴에 미소를 띠며 손에 지푸라기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헛간에서 나왔습니다. 왜 목수가 탈곡기를 안 고치고 있는 거요? 어제 말씀드리려 했습니다만 썰애를 좀 고쳐야 해서요. 이제 들판에 나가 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겨울 동안엔 도대체 뭘 한 거요? 하지만 목수는 왜 부르셨습니까? 송아지 방목장 울타리는 어디 갔소? 준비하라고 시켜뒀습니다. 저 농놈들을 어쩌겠습니까? 관리인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농놈들 문제가 아니라 이 관리인이 문제지. 레빈이 화가 치밀어 소리쳤습니다. 대체 당신을 뭐하러 여기 두는 거요? 그는 소리쳤지만 이래봤자 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말을 중간에 끊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자, 어쩔 거요? 파종을 시작할 수 있겠소? 잠시 후 그가 물었습니다. 투르킨네 뒤쪽은 내일이나 모레쯤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클로버는? 바실리와 미슈카를 보냈습니다. 심고는 있는데 진흙탕이 워낙 심해서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몇 에이커나? 15에이커 정도요. 왜 전부 다 심지 않고? 레빈이 외쳤습니다. 전체 45에이커가 아니라 고작 15에이커에만 클로버를 심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책에서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나 클로버는 가능한 한 빨리 거의 눈 위에서 심어야만 잘 자란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비는 단 한 번도 이 일을 제때 해내지 못했습니다.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농놈들을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세명은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세면이란 놈은 지붕 이으러 간 사람들을 데려왔어야지. 안 그래도 이미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 농부들은 다 어디 간 거요? 5명은 컴포트, 퇴비, 컴포스트를 잘못 발음한 것을 만들고 있고 4명은 맥각병이 돌까봐 귀리 더미를 옮기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드미트리예비치님. 레비는 맥각병 운운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신의 영국산 종자 귀리가 이미 망가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또다시 사람들이 그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내가 사순절 기간에 배수관을 설치하라고 말하지 않았소. 그가 외쳤습니다.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제때 다 끝낼 겁니다. 레비는 화가 나 손을 휘저으며 귀리를 살피러 곳간으로 갔다가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귀리는 아직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귀리를 아래층 곳간으로 그냥 흘려보내면 될 것을 굳이 삽으로 퍼서 나르고 있었습니다. 레비는 이를 제대로 바로잡고 그곳 일꾼 중 2명을 클로버 파종에 보태고 나니 관리인에 대한 노여움이 조금 풀렸습니다. 사실 화를 내기엔 너무나도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이그나트,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차 바퀴를 닦던 마부에게 그가 외쳤습니다. 말에 안장을 얹어라. 어떤 말로 할까요? 콜피크로 하자. 알겠습니다. 말에 안장을 얹는 동안 레비는 근처를 서성이던 관리인을 다시 불러 화해를 시도하며 앞으로의 봄철 농사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찍 풀베기를 시작하기 전에 걸음차를 미리 돌려야 하고 먼 곳의 땅은 휴경지 상태로 지력을 회복할 수 있게 쉬지 않고 갈아엎어야 하며 풀베기는 수확량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일꾼을 직접 고용해서 끝내야 한다는 계획들이었습니다. 관리인은 주의 깊게 듣더니 주인인 레빈의 구상에 동조해주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레빈이 아주 잘 아는, 그래서 항상 그를 자극했던 그 특유의 절망과 낙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어디 하느님 뜻대로 되겠습니까? 레빈에게 그 말투만큼 모욕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겪어온 모든 관리인의 공통된 말투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의 계획에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제 레빈은 화를 내기보다는 자괴감을 느꼈고 하느님 뜻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 없는 이 거대한 자연의 힘같은 저항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전의를 더욱 불태웠습니다.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콘스탄틴 드미트리예비치님,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해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소? 일꾼이 적어도 15명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질 않아요. 오늘 온 사람들은 여름 내내 일하는 대가로 70루블이나 달라고 하더군요. 레비는 침묵했습니다. 또다시 거대한 반대 세력과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적정한 임금으로는 40명 이상의 일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40명가량을 고용했고 더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리나 체피로프카 마을에 사람을 보내시오. 그래도 안 오면 다른 곳이라도 찾아봐야지. 아, 예, 보내고 말고요. 바실리 페도로비치가 낙담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들도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더 사오면 되지 않소. 당신은 언제나 적은 비용에 저급한 품질로 때우고 싶어 한다는 걸 나도 잘 알아요. 레빈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당신 뜻대로 하게 두지 않겠소. 내가 직접 다 챙길 거요. 주인님께서도 충분히 쉬지 못하시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희야 주인님 눈 아래서 일하면 힘이 나지만요. 그래, 자작나무 숲 뒤에서 클로버를 심고 있다고? 내가 가서 보겠소. 그는 마부가 끌고 온 작고 밤새긴 콜피크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개울물 때문에 건너지 못하실 겁니다. 주인님, 마부가 소리쳤습니다. 괜찮다. 숲으로 돌아가면 돼.
레비는 질척거리는 농장 마당을 지나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쉬었던 영리한 말은 씩씩하게 발을 내디디며 무릉덩이에서 콧김을 뿜었고 마치 주인의 인도만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축사나 농장 마당에서도 행복했지만 들판으로 나오니 레비는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콜피크의 경쾌한 걸음에 맞춰 몸을 흔들며 그는 아직 곳곳에 남은 녹아내리는 눈과 숲의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하면서도 신선한 향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숲길을 지나며 나무 껍질 위에서 되살아나는 이끼와 가지마다 부풀어 오르는 눈들을 보며 그는 기뻐했습니다. 숲을 빠져나오자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평원에는 그의 풀밭이 구멍 하나 없이 온통 초록색 융단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직 움푹 팬 곳에만 녹지 않은 눈이 점점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농부들의 말과 망아지들이 어린 풀을 짓밟고 있는 광경을 보았을 때도 그는 지나가는 농부에게 말을 쫓아내라고 일렀습니다. 혹은 길에서 만난 이파트라는 농부에게 이파트, 곧 파종을 시작하겠나?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냉소적이고 어리석은 대답에도 그는 기분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우선 밭부터 갈아야죠. 콘스탄틴 드미트리예비치님, 이파트가 대답했습니다. 레비는 말을 타고 멀리 나갈수록 기분이 좋아졌고 머릿속에는 땅에 대한 계획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눈이 쌓이지 않도록 남쪽 경계선을 따라 들판 전체에 울타리를 심고 경작지 6구역과 목초지 및 채초지 3구역으로 나누는 계획, 농장 끝자락에 축사를 짓고 연못을 파며 지력을 높이기 위해 이동식 가축용 우리를 만드는 구상들이었죠. 그렇게 되면 밀 800에이커, 감자 300에이커, 클로버 400에이커를 재배하면서도 단 1에이커의 땅도 황폐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런 꿈에 부풀어 어린 싹을 짓밟지 않으려고 말의 발걸음을 조심하며 울타리 쪽으로 붙여가던 그는 클로버 파종을 위해 보낸 일꾼들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실은 수레가 밭가장자리가 아니라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었고 수레바퀴와 말의 발에 짓눌려 겨울 곡식 싹들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두 일꾼은 울타리 근처에 앉아 아마도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씨앗과 섞어둔 수레 안의 흙은 곱게 가루 내어지지 않고 덩어리진 채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주인을 본 일꾼 바실리는 수레 쪽으로 다가갔고 미슈카는 파종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레비는 일꾼들에게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바실리가 다가오자 레비는 말을 울타리 쪽으로 끌고 가라고 일렀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리. 다시 도단할 겁니다. 바실리가 대꾸했습니다. 말대꾸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게 레빈이 말했습니다. 예, 나리. 바실리가 대답하며 말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파종 상태 좀 보세요. 콘스탄틴 드미트리예비치님. 그가 주저하며 덧붙였습니다. 아주 끝내줍니다. 다만 움직이는 게 일이라서요. 신발에 흙이 1톤은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왜 흙을 거르지 않고 그냥 가져온 건가? 레빈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이렇게 으깨고 있습니다. 바실리는 씨앗을 한 줌 집어 손바닥으로 흙덩이를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수레를 거르지 않은 흙으로 채워온 것이 바실리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짜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레비는 예전부터 화를 가라앉히고 우울한 상황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사용해온 방법이 있었고 지금 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미슈카가 발마다 매달린 커다란 흙덩이를 흔들며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에서 내려 바실리로부터 채를 건네받아 직접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뿌렸나? 바실리가 발로 표시한 지점을 가리키자 레비는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며 땅에 씨를 흩뿌렸습니다. 늪 위를 걷는 것처럼 힘들었고 한 줄을 다 끝낼 때쯤에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바실리에게 다시 채를 넘겨주었습니다. 자, 주인님. 여름이 오면 이 줄들을 보고 저를 꾸짖지 마세요. 바실리가 말했습니다. 응, 레빈이 기분 좋게 물었습니다. 벌써 자기만의 화풀기 방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여름이 되면 아실 겁니다. 모양이 다를 거예요. 제가 지난 봄에 심은 곳을 좀 보세요.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요. 콘스탄틴 드미트리예비치님, 저도 제 아버지를 모시듯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일을 엉망으로 하는 걸 싫어하고 남이 그러는 꼴도 못 봅니다. 주인님께 좋은 것이 저희에게도 좋은 것이니까요. 저기 좀 보세요. 바실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봄이구나, 바실리. 노인네들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대단한 봄입니다. 집에 갔더니 어떤 노인네도 밀을 1에이커 정도 심었더라고요. 호밀인지 밀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라고 합디다. 밀을 심은 지 오래되었나? 날이 재작년에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잖습니까? 2되를 주셨지요. 8부쉘 정도 팔고 한 9역 정도 심었습니다. 그래, 흙덩이를 잘 으깨는 걸 잊지 말게, 레비는 말 쪽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슈카도 잘 살피고. 농사가 잘 되면 1에이커당 50코페이카, 0.5루블, 씩 주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리. 레비는 말에 올라타 작년 클로버밭과 봄철 곡식을 심기 위해 갈아둔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루터기 사이로 도단한 클로버는 장관이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견뎌내고 작년 밀 줄기 사이로 선명한 초록빛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말의 발목이 잠길 정도로 땅이 녹아 있었고 발을 뗄 때마다 반쯤 녹은 진흙에서 쩍쩍 소리가 났습니다. 갓 갈아놓은 밭은 도저히 말을 타고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마른 얼음이 있는 곳에서만 간신히 버텼고 녹아버린 이랑에서는 걸음마다 깊이 빠졌습니다. 밭 상태는 최상이었습니다. 이틀 정도면 썰해질과 파종을 하기에 딱 적당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훌륭했고 모든 것이 즐거웠습니다. 레비는 개울물이 좀 줄었기를 바라며 다시 물줄기를 건너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건넜고 오리 2마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도요새도 있겠군, 그는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꺾어지는 길목에서 숲지기를 만났고 도요새가 있을 거라는 그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레비는 저녁 식사를 하고 밤사냥을 위해 총을 준비할 시간을 맞추려 말을 질주시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